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네, 한잡 합시다. 자, 우리가 맨날 만나시면은 볼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오늘은 기관사분 모시고 저희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 분당선에서 철도기관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통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기관사 준비 과정부터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혹시 전공은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네, 저는 철도 전공을 했어요. 기관사가 되려면은 반드시 좀 이와 관련된 전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뭐 전공하면 당연히 장점이 있겠지만 뭐 제 주위에도 그렇고 그 비전공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비전공자가 많다는 거는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할 수는 있다는. 뭐 자격증만 있으면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전공자들보다는 되게 힘들죠. 왜냐면 용어나 그런 게 뭐 특수 분야이기 그렇지, 때문에. 좀 생소하겠지. 근데 차근차근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것부터 회사 들어가는 거 이제 다 물어보긴 할 건데, 그럼 이걸 어디 가서 배워? 이 자격을 따기 위해서 공부는 어디서 해? 뭐 의왕의 코레일 인재개발원이나 뭐 부산 아카데미나 우송 뭐 아카데미나 이렇게 해서 한 10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교육원이라고, 거기 들어가서 지정된 시간을 이수를 해야지만 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채워져요. 그럼 그런 아카데미가 대학교 안에 마련이 되어 있는? 대학교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코레일이나 이렇게 기업체에서 하는 거. 기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사적으로 또 하는 것도 있고. 예. 궁금한 건, 그런 데는 뭐 일반 학원처럼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뭔가 좀 힘들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관련 관련 학과인 학과? 사람들은 경쟁을 한 다음에 학교에서 보내주는 거죠. 비전공자들은 입교 시험을 쳐야 돼요. 그 교육기관에? 교육기관마다 근데 과목이 달라가지고 그거는 제가 뭐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 때는 이제 뭐 법이나 영어, 뭐 물리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절대평가를 해서 이제 100명이 지원해서 30명만 뽑고 뭐 그렇게. 이거 근데 좀 이건 복잡해지는 게 왜냐면,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려면 운전면허는 그냥 학원에 가면 그냥 딸 수가 있는 건데, 그죠. 여기는 운전면허 학원에 들어가려고 테스트를 봐야 되네. 네, 맞아요. 네. 면허 교육원을 들어가기 전에 또 보는 게 있는데 신체 검사랑 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돼요. 신체 검사는 결격사유라고 해서 이제 뭐 시력도 보고 뭐 간질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기관사 업무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수백 또는 이제 수천 명의 이제 승객을 태우고 가야 되니까 갑자기 뭐 심장마비나 뭐 그렇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 운전면허 따기 전에 시력검사도 하고 청력검사도 맞아요. 하고 하잖아. 그리고 이제 적성검사라고 해서 이제 그 컴퓨터에서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터널 지나갈 때 이제 공간 능력이라든가 막 멈추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계 조작을 얘가 잘할 수 있나, 그거를 이제 연령대별로 평가를 해요. 내가 만약에 20대면 당연히 점수가 높아지는 거고, 기준점이 뭐 30, 40대면 이제 더 낮아지는 거고, 그거를 통과해야지 교육원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테스트를 보고 시험을 거기서 공부해서 또 보고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입사를 하기 위해서 또 응시를 해야 되고. 바로 그거예요. 예. 너무 복잡한데? 저도 이제 기관사 면허만 따면 바로 기관사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운영 기간도 되게 많고 갈 수 있는 데도 이제 여러 개다 보니까 이제 회사마다 이제 원하는 그 채용에 따라 이제 뭐 시험을 보거나 뭐 면접을 보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학교마다 보는 시험도 기준도 다르다고 해서 맞아요. 잘 좀 따져보시고, 내가 요거에 좀 특화되어 있으니까 난 여기로 지원할래 하면 좀 더 성공률을 좀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 들어가면은 교육기간, 입교해서 교육기간이 얼마나 돼? 전공자들이랑 또 비전공자들은 달라요. 수료기간이? 네, 왜냐면 전공자들은 이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그거를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 시간을. 운전면허를 보면 뭐 8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지 뭐 필기를 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철도도 똑같은 게 이종 면허를 따려면 410시간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관련 전공자 학생들은 그거를 조금은 면제를 해주고, 왜냐면 그 배운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첨부해서 올리면, 그래서 저는 한 3, 4개월 했죠. 그럼 비전공하신 분들은 그건 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한 6개월 정도? 네. 그럼 그동안에 어떤 것들을 배워, 거기 안에서? 필기, 실기를 나누는데, 필기는 이제 그 시험에 필요한 과목들 5과목 정도가 되거든요. 실기를 이제 장비가 있어요. 뭐 시뮬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직접 차를 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운전면허 실내 운전면허 그렇죠, 같은 데 가면 시뮬레이터 이렇게 하듯이 그것도 있고 이제 뭐 현차 실습 같은 것도 있고 현차에 가서 이제 기지에 있는 차 운행 안 하는 차에 가서 뭐 고장 조치도 해보고 뭐 운행도 해보고 운행은 솔직히 좀 힘들고 그냥 멈춰져 있는 차 구조나 뭐 그런 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요즘 시대가 또 무슨 시대죠? 가성비 시대잖아요.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비전공자이고 다른 전공을 하는데 철도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기관사 일을 하고 싶을 때 따지고 보면은 이 전공할 시간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더 짧은 시간에 네, 맞아. 보니까 날카롭네요. 예. 그런 루트도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최단 시간으로 갈 수 있는 좀 힘들어도 네. 갈 자신이 있어 하면은 그냥 전공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 동기들도 보면 뭐 진짜 기관사랑 관련 없는 전공인 분들도 되게 많고 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3개월 비전공자는 한 6개월 정도를 공부를 해. 이론도 공부하고 교육기관에서 예. 실기도 해. 그럼 거기서 자격증이 주어지는 게 아니네. 그쵸. 예. 다시 시험을 봐야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확실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선택하기가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불확실하잖아요. 사실은 면허를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디에 입사된다는 그런 학점도 뭐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들 하죠. 근데 매일 학교를 가야 되는 거잖아. 주말 빼고는 다 그럼 학교처럼 뭐 9시부터 뭐 6시까지 다 짜져 있는 거죠. 일도 못하고 그쵸. 뭐 다른 학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교육비 플러스 생활비 교육 비용도 비싸? 5년 전 그 단가라서 네,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때는 얼마 정도? 4,500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비전공 하신 분들은 더 기니까 교육기간이 그렇죠. 돈이 더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네. 그럼 그거를 했다고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운전면허 학원에 나온 거거든? 네. 갈 길이 없네요. 예. 그럼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은 자주 있어요? 필기는 4번 있고 실기는 2번. 그러면 일단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필기 시험에는 그 앞에서 학교에서 배운 5가지 과목을 그대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네네. 뭐 커트라인 같은 거는 과목마다 가락이 40점이고 평균 60점이 넘어야 돼요. 이 상대평가 절대평가 그 점수만 넘으면 면허가 나오는 거죠. 필기가 통과되는 거죠. 그리고 실기는 과목마다 가락이 60점이고 평균이 80점이 넘어야 돼요. 5가지 과목을 해서 필기가 붙으면 이제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요 필기에 합격한 걸 가지고 그해 실기를 봤는데 실기가 떨어졌어요. 교육기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저는 한 2년으로 알고 있고 2년? 그럼 그 다음 해까지는 필기를 다시 안 봐도 된다? 그쵸. 야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시험이었어.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소요가 돼. 저도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특수 분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나 이런 거를 공부를 했으면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나 그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나 해서 이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었죠. 면허를 가지고도 이제 취업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면허를 그냥 아직 우리 이제 면허 따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네요. 한참 남았죠, 아직. 아직 입사는 원서도 안 내봤어. 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면허증 취득을 하게 되는데 취득하게 되는 면허증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일단 기관사가 되기 위한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이라고 정확한 명칭이 완전 필수. 운전을 하기 위한 필수. 그리고 이제 철도운송 산업기사라고 해서 기사 자격증 하나 있고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교통안전관리자, 한국사, ICDL, 토익은 있었지만 만료가 됐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뭐 산업안전관리자 잠깐만 지금 얘기하는 게 필요해서 딴 거야? 아니면 그냥 딴 거야? 철도랑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들이요? 가산점은 아닌데 제가 채용을 할 때는 그 자격증을 쓰는 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개라도 더 하자. 그지 스펙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접으신 뒤에 10개가 넘더라고요. 일단 2종 철도 2종 면허증.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그거는 일단 무조건 필수. 왜냐면은 직접 운행을 해야 되니까. 잠깐 1종은 없어요? 그 면허증에 제가 종류를 알려드릴 텐데 KTX를 볼 수 있는 고속철도 면허, 제1종 면허. 이게 뭐냐면 그 새마을호나 뭐 무궁화호 그 앞에 보면 전기기관차라고 있어요. 전기로 가는 기관차, 마력이 되게 좋은 기관차가 있거든요. 그거를 운행하려면 1종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뭐 전동차나 ITX 새마을 뭐 그런 그 전기로 가는 통차 하려면 제2종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름으로 가는 디젤로 가는 디젤 차량 운전 면허증 그리고 특수장비 면허증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지금 추세가
거의 차량이 다 2종이 나와가지고 번호에서 따는 거죠. 일단 그러면 2종 그거 하여튼 전기 그게 운전면허증 같은 개념이지.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그거 했어. 기본. 자 그러면은 이제 취업할 때 필요한 우대 자격증 뭐 채용 공고를 보면 표가 있어요. 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운전 분야니까 뭐 이렇게 뭐 기사 자격증 라인에는 어떤 기사 자격증이 몇 % 정도 가산점이 된다.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 관련돼서 몇 개가 있으면 몇 개가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입사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따고 보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당연히 그런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이 자격증이 있으면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뒤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네. 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공무원 쪽이나 뭐 이런 공기업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산점 채울 수 있는 거는 기본으로 다 최대한 다 채우고 간다고 하시더라고. 요즘에는 이제 다 블라인드 면접 뭐 시험이라고 해서 자격증 그 란도 되게 축소시켜 놨다더라고요. 한두 개로. 왜냐면 이제 그걸로 이제 스펙 조장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 일단 지원을 했어. 이제 지원을 했거든. 다음 과정으로 요즘에 근데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 쪽, 공기업 쪽은 NCS 기본적으로 다. 국가직무능력 표준 시험이죠. 그러면 그것도 봐야겠잖아. 그렇죠. 그게 정말 어려웠죠, 저는 이제 거의 첫 세대였어요, 제가 NCS.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네. 동생이 SR에서 일을 하는데 아, 정말요? 1기로 들어갔었거든. 네. 근데 들어갈 때는 NCS를 안 봤대. 근데 자기 다음 해인가 언제부터 갑자기 맞아요. 생겨났다고 네. 하더라고. 생긴 지 이제 한 4, 5년 정도 자리 잡힌 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NCS 간략적으로 어떤 거? 의사소통 능력, 뭐 무슨 능력 이렇게 해서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돼요. 그 장을 넘기면 그 장을 다시 넘길 수가 없어요. 방송에서 나와요. 몰라서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험이. 근데 찍어서 틀리면 간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두면 0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거의 몇 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처리를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좀 같이 보는 것 같아. 그거예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 입사하면은 인적성 보잖아. 약간 인적성하고 능력을 이제 좀 평가하는 그런 게 좀 같이 혼합되어 있는 느낌? 근데 이번에 추가된 게 또 채용 절차가 바뀌었더라고요. NCS 플러스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기계, 전기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비전공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 공부해야죠. 나도 근데 얼핏 듣기에는 아까만 해도 야 대학도 가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려면 진짜 힘드니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번 뛰어들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죠? 그때는 진짜 깡패가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나아진 게 이제 인턴 제도가 원래 있었거든요. 인턴에도 이제 뭐 3, 4개월 하는데 뭐 그 3, 4개월 동안 또 평가를 되게 많이 봤어요. 뭐 면접도 한 2, 3개 보고 시험도 2, 3개 치고 실기도 치고. 근데 인턴 제도가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하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NCS 봤어 통과를 했어. 오케이. 자 그럼 다음 과정은 뭐야? 서류 갔다가 이제 NCS 갔다가 전공 과목을 당연히 보고 그다음 뭐 면접밖에 없죠. 면접 1차, 2차, 3차 이것도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 때는 이제 실무진 면접, 뭐 경영진 면접, 뭐 토론 면접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봤어요. 인턴 할 때도 면접을 당연히 많이 봤고 면접 볼 때 이게 최악이었다 뭐 이런 상황이나 뭐 질문이나 다대다 면접이다 보면 막 5명씩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 조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확실히 있지. 이 한 사람의 스타트가 진짜 좋으면 저도 덩달아서 시너지 효과로 이제 더 할 수 있는 거고 다 같이 말려버리고 여기서 말려버리면 저도 말려버리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떠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는데 한 분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일단 저 새끼 하나는 제꼈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면접까지 하면 이제 합격은 한 거잖아. 이제 입사는 확정이 된 거지. 저희 회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입사했어요. 근데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비면허자도 되게 많이 뽑았어요.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해서 합격했는데 면허가 없으면 운행을 못 하잖아.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 아까도 말했듯이 블라인드 시험이기 때문에 뭐 자격증 쓰는 란이 없다고 치고 뭐 자기 어필할 수 있는 그게 없다고 치면 오직 시험이잖아요. NCS 면접이니까. 거기서 뭐 자기 소속도 말하면 안 되고 뭐 학교도 말하면 안 되고 이러니까 오직 실력으로만 뽑는 거죠. 그래, 그렇네. 네. 근데 들어와서 이제 자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 그런 능력자분들이 계세요. 있지. 네, 계세요. 네, 많아요. 진짜. 네, 네. 비면허자도 되게 많이 뽑혔어요. 대신 이제 기간사가 좀 늦게 되는 거죠. 그만큼 면허를 따야 되니까. 이제 취업하는 단계까지는 이제 얘기는 쭉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은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이게 취업할 수 있는 회사가 뭐 코레일,
이렇게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호선이 너무 많으니까. 많죠. 예. 그럼 그 각 호선마다 운영하는 회사들이 다 달라요? 1호선부터 8호선은 서울교통공사, 뭐 9호선은 뭐 따로 또 회사가 또 따로 있고, 코레일은 이제 일반 국철, 아시다시피 일반 국철과 뭐 KTX, 그리고 일부 노선 뭐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뭐 이런 1호선, 4호선 몇 구간 뭐 이렇게. 아, 그러면 지방에도 근데 뭐 지역 지하철이 있죠. 네, 뭐 그건 대구 이제 뭐 있으니까. 지역 공기업, 뭐 대구시 산하 공기업 이렇게 보면. 아, 뭐 예를 들면 뭐 대구교통공사 뭐 이런 그죠. 이름처럼 뭐 붙을 맞아요. 수 있게. 디트로, 예, 디트로 뭐 그렇게. 아. 부산지하철공사 다 공사죠. 예. 그러면 각 회사마다 좀 대우가 좀 달라요? 커트라인이라는 보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그쵸, 뭐 입사할 때 보는 뭐 과목도 당연히 다르고 급여도 다르고 복지도 다 다르겠죠. 다르죠. 다 다르죠. 굳이 코레일로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그 전국 시에 다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발령 신청을 하면 제가 만약에 뭐 일부 뭐 그냥 지하철에 다니면 거기 구간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어디 섬 아니고는 다 갈 수 있으니까. 맞네. 코레일이 관리하는 곳은 다 갈 수 있는 거네. 전라도도 갈 수 있고 경상도도 갈 수 있고 뭐 경기도도 갈 수 있고 북한 빼고 다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이 좀 더 다른 기관보다는 방대한 것 같아요. 지금 분당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당선을 콕 찍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들어갔는데 분당선으로 배정을 받는 거예요? 입사를 하면 일단 뭐 많게는 오지만까지 지망을 받아요. 아. 근데 이제 코레일이 뭐 내가 분당선무사업소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본사가 있고 본부가 있어요. 본부. 그러니까 본부 안에 사업소가 여러 가지가 당연히 있겠죠. 뭐 분당선도 있고 뭐 4호선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그래서 본부를 제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 본부에서 이제 TO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 근데 구간이 또 달라가지고 뭐 신호 체계도 다르고 되게 복잡해요. 예. 차량도 다 다르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다르고. 그 라인을 잘 타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걸까요? 근데 1호선 라인은 약간 차들이 좀 오래된 것 같아. 그런 거 있어요. 뭐 승객도 많을 수도 있고 차량도 노후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뭐 신호 체계도 힘들고 뭐 그런 게 다 장단점이 다 있죠. 맞아. 승객들의 연령층도 다르다? 다 달라요. 스타일도 달라. 스타일도 달라요. 네. 오,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되게 신기해요. 저도. 뭐 다른 호선 친구들 동기들 들어보면 다 저희랑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고.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사를 한 다음에 그럼 교육받는 범위가 각 호선마다 나눠서 교육을 해주는지